자, 이제 토지 등록에 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요약집에서는 어딜 펴시냐면 97페이지 펴보세요. 97페이지. 자, 97페이지 펴시면 거기 토지 등록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직권에 의한 토지 조사 등록 절차 요거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법 64조라고 나와 있죠. 자, 제일 먼저 국가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 표시를 등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청량,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2항에 가보면 장관이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했죠. 1, 2 장관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위임해놨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한다? 소관청이 결정해라. 다만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청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직권에 의한 토지 조사 등록 절차 순서를 물어보면 맨 먼저 무엇을 수립하라 그랬어? 계획을 수립하라. 계획. 이때 수립해야 된 계획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라 그랬어? 여기 쓴 거. 무슨 계획이라고 써놨어? 여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걸 몇 번이나 물어봤어. 매년 수립해야 될 계획이 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걸 이용하고 바꾸면 안 된다 했죠?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시군구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는 다음에 뭐 해야 돼?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조사 실시했으면 이걸 장부에 기록하죠? 이것을 기록하는 걸 토지이동 조사부를 작성한다. 조사를 작성하고, 이 내용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앞서서, 여기 지적 공부 정리.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하는 절차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한 다음에 이 순서를 물어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고 조사부에 기록하고 결의서 작성한 다음에 정리한 순서로 간다. 이 순서를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가 필지인데 이 필지 1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이 있다 했지. 요건 원칙적 요건은 몇 가지? 6가지. 암기했죠? 지지, 축소 등. 첫째, 지번 부여적이 같고 지반 연속되고 지목인 용도가 같고 도면의 축척이 같고 소유자가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이때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 그 다음에 주소 표기까지 다 일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필지에 대한 요건 원칙인데 여기에서 예외를 인정한 게 바로 뭐냐? 양입지. 예외는 양입지. 양입지란 1필지 성립 요건 중 요 지목 동일 요건, 용도가 같은 요건, 요거에 대한 예외.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로 만드는 토지 주지목 추종위 원칙에 따라서 한 필지로 만드는 이 토지를 우리가 양입지라고 표현했고, 양입지는 1필지 요건의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는 무한정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한사유가 있어요. 제한사유에 걸리면 양입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입지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 한 필지라고 그래. 한 필지. 원칙 중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가 양입지니까 제한사유는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사유. 즉 여기서부터는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해야 돼. 그래서 요 양입지는 무시되는 땅이라 했죠. 제한사유는 무시할 수 없는 땅이다. 조건이 3가지 제한사유가 있어요. 첫째, 조공된 토지 지목이 대이면 양입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종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10%를 초과한다. 이걸 벗어난 거예요. 이러면 양입되지 않는다. 세 번째, 조공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되지 않는다. 이 3가지 조건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한사유, 이건 한 필지를 만들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필지 요건까지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 아까 34페이지 펴보세요. 자, 1번 지금 아까 조문 64조 얘기한 거 있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누구는 무엇에 대해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역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토지를 등록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면 국가한테 있어. 대표 누구야?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 모든 토지입니다. 우리나라 통치권이 있는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장관이 바쁘다 했지? 그래서 이걸 위임한 거야. 누구한테? 소관청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토지 이동했을 때, 즉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 이런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해라? 소관청이 결정해라.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할 의무가 있고 현실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해라. 이렇게 조문 내용을 한 거예요.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이 조문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필성 요건 양입지 문제가 나머지인데 2번 보세요. 1필성 요건이 아닌 거 여기서 1필 조건 요 6가지 알아야 돼. 지지 축소도 이거 아닌 거 찾으면 돼요. 어디에요? 권리관계 동의는 없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있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런 건 1필 조건에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양입지 및 양입지의 성립요건 옳지 않을 찾아. 양입지가 뭐예요? 여기 요거 양입지. 양입지는 1필지 요건 중 나머지 요건을 갖추는데 어떤 것만 예외다? 여기 지목동일 요건만. 따라서 지번 부여적이 다르면 양입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충족하고 요것만 다를 때 양입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첫째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되고 종된 토지 지목은 대면 양입지 안 된다 했지. 그래서 요 대일 때는 양입지가 안 되는 게 실정법상 조금 이따 지목에서 보겠지만 세 가지 암기해야 된다겠죠. 어떤 거?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요게 실정법상 구체적으로 양입의 제한 사유를 규정한 거예요.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대,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대, 묘지에 있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대. 요 세 가지는 양입되지 않는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이어야 가는 게 대가 아닐 것이 요건이지. 틀린 것이고, 주된 토지 편입에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의 토지, 이건 바로 양입지 용어죠. 주된 토지 편입에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의 토지거나,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종된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 10% 이내다. 왜? 10% 초과해버리면 제한이 걸리니까 이거 2 이내 이하. 그 다음에 여기 335m 이내 이하여야 된다. 이게 바로 양입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이게 다 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자 5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세요. 1필지는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소유자 지목 이동과 집안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본다. 1필지로 하려면 일단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 이거. 이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언급 안 해도 이 요건을 얘기하는 거고, 도로, 하천, 국어 등이 연속된 토지는 지역도 장수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지 않고 지번 부여 단위로 설정한다. 요거는 우리 여기서 배운 내용과 관련이 없지만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됩니다. 과손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을 때 주된 지목인 과손의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시험에 나온 이 세 가지는 기억해 줘야 돼요. 이거. 과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양입 제한 사유에서 구체적으로 실정법상 규정한 거. 이건 대. 그 다음에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 대. 그 다음에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대. 세 가지는 양입의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거예요. 틀린 것 과손이 아니라 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주된 지목의 토지 편후에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양입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도의 등록 토지와 임야 등록 토지는 지번이 연결돼서 일필조할 수 없다. 이것은 축척,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일필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지번부터 보는데 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지번에 대해서는 요약집에 나온 거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럼 요약집 어딜 보냐면 자 98페이지 보세요. 거기서 1필지 지번, 즉 1필지가 결정됐으면 토지에 대해서 자 한 필지를 결정했다. 이 토지 한 필지 1필지에 대해서 어떤 걸 등록할 것이냐. 이게 바로 토지 등록상. 등록상은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6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6가지 중에서 어떤 거 소재 같은 거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지번 결정 방법,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토지 경계, 면적, 이 4가지가 핵심적인 출제 문제예요. 해마다 한 문제씩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지번에 대해서는 지번 결정할 때 첫째 지번을 알아야 될 것이 지번, 토지에 붙인 번호를 말합니다. 주소와 다른 거예요. 지번. 그래서 우리가 지번 표기 방법 반드시 알아야 되죠. 표기 방법.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으로 나눠져 있고, 자, 이것은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할 때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 다르다. 단식 지번은 토지대장 그대 숫자만, 복식은 숫자 다음에 이렇게 부번을 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
앞에다 산자를 붙인다. 산오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집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 복식 집원은 이렇게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표시는 이렇게 했지만 읽을 때 의라고 읽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위치에 따를 때 분류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 위치, 즉 어디에서 집원을 시작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류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현재는 북서기원법, 이거 꼭 기억해 줍니다. 북서기원법 원칙이다. 이것은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북서에서 남동에서 끝나는 형태, 이렇게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북서기원법이라고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번부여 방법, 구체적으로 지번부여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가 신규 등록 전환 시 지번부여 방법, 두 번째 분할 시 지번부여 방법, 세 번째 합병 시 지번부여 방법,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여기서 항상 따라다니는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경계점 좌표 등볼 작성 비치했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이때 전부 다 기본 구조는 어떤 구조로 간다고 했습니까?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원칙과 예외. 그러면 신규 등록 전환 시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여라? 부번을 붙여라. 예외는 최종 지번에 뭘 붙인다? 본번. 이게 몇 가지? 3가지가 있다 했죠. 최원수,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멀리 떨어진 원거리, 여러 필지, 수필지 기억해주고, 분할 시 지번 부여 원칙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그 다음에 예외는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는 여기다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합병은 선순위인데 그 중에서 본번 중 선순위. 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이 합병 후 지번이 되는데 여기서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으면 소유자가 합병 후 지번을 신청했을 때만 의무가 된다는 거. 그래서 분할과 다르다겠죠. 분할의 경우 무조건 의무지만 합병은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만 의무가 된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해줬어요.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해라. 본번만 사용해라. 근데 본번 중에 제외되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다 했죠. 경계에 걸쳐 있거나 도시개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밖에 있는 지번 중 지번이 일치할 때, 즉 본번이 일치할 때. 도시개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밖에 있는 토지 중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하는 게 있으면 이것은 제외시킨다. 이때 부족한 지번을 보충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단지식으로, 즉 블록식으로 해가지고 블록을 먼저 정해놓고 부번을 부여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이것은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도 쓸 수 있고 이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요청하면 미리 부여할 수 있어요. 이때 사업 계획도, 요게 15회와 작년에 2번 나왔습니다.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고, 이걸 준용하는 경우, 아까 준용하는 경우 3가지 있다 했지? 3호선 지축형이라고 해줬어. 자, 지번 변경 시,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요 3가지 경우는 이걸 준용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없어진 지번을 결번이라고,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보존해라. 결번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뭐라?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줬죠. 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이 원리를 지번 부여 방법을 여러분 이해하고 딱 기록할 정도가 돼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번 부여 방법이 헷갈린다? 오늘 요약집을 보고 확실히 스스로 터득해 놔야 돼. 여기서 왔다 갔다 본번 부번 뭔지 왔다 갔다 한다면 아직 이해가 안 됐어. 이건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놔야 돼. 하나만 정리해도 된다. 오늘 모르면 무엇만 정리된다고? 지번 부여 방법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6번 문제 보세요. 6번 문제. 36페이지에 6번 문제. 지번 구성 및 부여 방법 중 옳은 걸 찾아라.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되 북서기원법이라고 했지. 어디서? 북서 쪽에서 남동 방향. 북서에서 남동 방향 북서기원법. 그 다음 2번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지번 숫자 앞에 뭐라고 쓴다고? 산 숫자 앞에다가 산. 그 다음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되 본 부번 사이에는 대시로 표시하고 읽을 때 의라고 읽는다.
대시 또는 의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대시로 표시하고 뭐라고 읽어라? 의라고 읽는다.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 분할 5필지 중 1필지번 분할 전집을 하고 나머지 필지 2집어는 본번이 최종 부번 동그라미 다음 순번 부번 동그라미. 지금 부번 두 번 나왔지? 자,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게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 그래서 전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12번지 토지를 이것을 4필지로 잘랐다. 그러면 이 지역의 지번 배열을 보여야 돼. 12번지 12에 3, 12에 7, 만약에 13 이렇게 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2번지 요 토지를 4필지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 지번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하라.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번이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최종 부번 알았어요? 이렇게 두 번. 그 다음에 그래서 부번 맞는 얘기고 합병이요 원칙적으로 합병입니다. 합병 대상 지번 중 후순위가 아니라 뭐라고 했지? 선순위. 그래서 이런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바로 기출 26회 8번 문제 보세요. 이렇게 실제 시험 이 정도 나와요. 8번 정도. 이렇게 게 전형적인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할 때는 사전에 누구 승인 받느냐?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 지번 변경은 특정 한 필지 지번 바꾸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 세롬동 지번을 다 바꾸겠다. 이게 지번 변경이야. 이땐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라. 그 다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지번은 숫자 뒤에다 산자가 아니라 어디다 붙인다고 아까? 앞에다가. 지번은 본부원 사이로 본부원을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뭐라고? 북서쪽에서 남동으로. 북서기론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의 경우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1필지는 분할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겼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이를 어디다 등록하라? 결번대장에 적고 영구보정한다. 5번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10번 보겠습니다. 자, 지번 7, 7에 4, 7에 7 세 필지가 있어. 이때 7에 4번지를 세 필지로 분할할 때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이게 7번지다. 7에 4다. 7에 4번지가 이거를 세 필지로 분할하는데 여기에 배열을 보니까 7번이 있고 7에 4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7에 7이 있지? 그럼 다른 게 없다면 이게 최종 전체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7에 4번지를 세 필지 빠르면 한 분할전지번 그대로 써야 된다 했지? 분할전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렇게 7에 4, 7에 8, 7에 9 이렇게 쳐가면 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8번 합병입니다. 합병의 경우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선순위 지번이라고 했지? 선순위 지번. 그러니까 그 중에 뭐예요? 본번 중 선순위. 숫자 가장 빠른 것 중에서도 본번으로 된 것 중에 숫자 제일 빠른 걸 택하면 돼요. 여기서 본번으로 되는 건 하나밖에 없네? 17이 됩니다. 그럼 17에도 부번이 붙어 있다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야? 8에 1이 되는 거야. 다시. 이렇게 합병이나 분할이나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지번 부여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 필지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걸. 분할의 경우에 만약 이게 지금 7번지를 분할했어. 근데 7에 4번지. 요 7번지를 두 필지로 분할하면 기억엔 무엇을 써야 될까요? 기억이. 보세요. 7번지 두 필지 분할하면 기억 7에 얼마? 5. 이렇게 되지? 그런데 자 보세요. 북소연법 따르는데 예외가 뭐야? 여기 주거사무실 건축물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건축물 의무적으로 분할전지는 부여해야 되지? 이 7번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여기 건축물 있는 곳에. 알았어요? 여기가 7에 4가 되는, 7에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외잖아, 예외. 분할의 경우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전 지번을 우선 부여해 준다. 알았어요? 자,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보세요.
신규 등록 정한 시 지번 설정 중 틀린 걸 찾아라. 당해 지번 설정 지역안에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아까 부번이 원칙이라고 했죠. 해당 지역 인접지가 최종 본번에 나올 때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어.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뭘 보여야 돼? 본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때 2번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지번이라는 건 뭐야? 본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3번 보세요. 해당 토지가 이미 등록된 채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건 전부 다 여기 얘기하는 거네.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진 원거리거나 여러 필지 문제가 나오면 최원수지 예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 이때는 최종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4번 해당 토지가 면적이 넓다. 여기서 신규 등록 정한 시 면적이 넓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면적이 넓다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필지 숫자가 많다는 거 있지. 이건 면적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토지 면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필지 숫자가 많을 때 숫자. 수필지, 여러 필지. 면적이 넓다는 건 예외 요건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되 본부번 사이 대시 표시로 구분하고 의라고 읽어라. 이건 여러 번 나온 거죠. 참고로 지번 변경에 관한 것 14번 문제 하나 봅니다. 지번 변경. 지번 변경 사전에 누구 승인을 받으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 지번 부여 방법은 지역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한다. 요약 지번 어딜 봅니까? 지번 변경에 대해서는 자 100페이지 하단에 보면 100페이지 하단 거의 지번 변경에 대해서 지번 부여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할 때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인데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은 후 이것을 지번 변경해야 됩니다.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했죠. 아까 지축행할 때 이게 지번 변경 시 이 얘기야. 축척 변경 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요거 그래서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원칙적인 거. 그래서 지금 14번에서 사전에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번 변경할 때는 인접지 본번의 부번이 아니고 무엇을 준용한다고 이거 네 번째 방법 이걸 준용하는 거 이거 이게 아니고 지번 변경이란 개념을 주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관련해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특히 5번 질문 보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 등 신고 시 제출한 무엇에 의한다? 아까 사업 계획도. 여기서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는 이 사업 계획도에 의하는 건데 15회 때 이걸 지번별 조사라고 나왔었고 작년에 또 나왔어. 지번별 조사에 한다 이러면 틀리고 지번별 조사가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도 도면 보고 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17번 같은 건 전체적으로 이걸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자, 지번 부여 동일한 경우다. 이 종 서로 다른 것. 동일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쓰는 게 어딘가 보세요. 예외 중에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쓸 수 있는 것은 여기 하나하고 여기가 있어요. 여기. 즉 신규 등록 정한 시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일 때 신규 등록 정한 경우에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한 경우에 요때만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그거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 자 동일한 경우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이거 준용하는 경우가 있지. 지역 확정 측량 준용하는 경우 어디라고 이거 지번 변경 시, 축척 변경 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이 방법 다 준용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17번 문제 보니까 첫째 축척 변경할 때 지축행,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할 때 3번 지번 변경 시. 이게 지축행이니까 같은 거고 4번 지역 확정 측량. 아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됐다. 그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지역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등포 작성 비치. 전부 다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에요. 토지 분할할 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8번이 바로 이런 문제네. 지금 얘기한 거. 알아두시고요. 다 반복되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20번 문제 보세요. 작년 문제인데, 자, 작년 문제가 바로 저거 그대로 조문 옮겨 놓은 거예요.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사업 시행자가, 이걸 또 소유자 신청했다면 틀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면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미리 부여할 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른다. 사업 계획도에.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은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걸 따라서, 즉 종전 지번은 본번만 사용하는 건데, 아직 공사가 준공이 안 됐으니까 지번별 조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한다? 도면, 사업 계획 또한 도면을 보고 거기다 지번을 부여해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방금 다 정리해 줬듯이, 자, 이거 지번에 대해서는 지번 표기 방법하고 북서기본 복원칙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지금 여기 네 가지 원칙과 예율을 전부 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에 대해서 봅니다. 지목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들 어딜 보냐면 101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서 지목에 대해서는 용도 지목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부여하는 용도 지목주의를 꼭 기억해 줘야 되고, 용도 지목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용도 지목주의를 기억해 주고, 지목 설정의 원칙 암기했습니다. 일주일 사용,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 영속성 원칙, 사용 목적 추종 원칙, 용도 경중이나 등록 선의 원칙, 이런 것들을 지목 설정의 원칙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은 우리가 지번과 차이가 있죠. 여기는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코드번호와 함께 쓰고, 도면에는 약식 부호로 쓰더라. 부호. 요 부호로 쓸 때 원칙은 첫 글자주의 두 문자 원칙인데 24개를 다 첫 글자 썼어. 근데 예외 차문자 두 번째 글자 쓰는 거 몇 개? 4개를 암기했다. 이 4개가 뭐야 이게? 천원차장이라 했지?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이 4가지. 이 4가지만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따라 썼다. 어디에?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에 쓸 때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28개의 지목에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28개의 구체적 지목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핵심 단어 기억하라고 했어. 키워드 핵심 단어를 꼭 기억해 줘야 되고, 단서가 붙어 있는 거, 단서. 다만 이러이러한 제외한다. 반드시 단서를 암기해 놔야 돼요. 반드시 단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체크해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한 3번 읽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3번 이상. 수시로 읽어야 됩니다. 이건 뭐 크게 집중해서 읽지 않고 심심하고 졸릴 때 한 번씩 읽으세요. 뭐 머리 신경을 바짝 쓰고 읽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읽어도 된다는 얘기야. 너무 복잡하게 읽지 말고 가볍게. 아, 여기에 28개 지목이 뭐가 있고 이런 건 제외하고 이거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읽으면 됩니다. 해봤자 몇 페이지 안 돼요. 읽을 수 있죠? 점심 먹고 오후에 심심하면 한 3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맞아, 이거.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벗어나는 문제 없습니다. 뭐, 거기다 무슨 이상한 예규를 내지도 않고 요즘은, 법률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문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21번 보세요. 41페이지 21번. 지목의 부호를 표기하는 방법. 차문자줄 채택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천원차장.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4가지만. 하천은 학교용지 때문에, 유원지는 유지 때문에, 주차장은 주유소용지 때문에, 공장용지는 공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원차장 차례대로 나오네. 이 기억니은 디귿 리을. 주차장은 차, 공장용진 장, 하천은 천, 유원진 원. 나머지 다 첫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 22번 이런 것들은 뭐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지목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지만 23번 보세요. 지목의 구분 및 방법의 완성은 틀린 거.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라. 이게 뭐야? 일필일목의 원칙. 그 다음 1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땐 주된 용도에 따라 이게 뭐야? 주용도 추종, 주지목 추종 원칙. 3번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땐 지목, 지자 빠졌네? 거기 지가 빠진 거야.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야? 영속성. 즉 일시 변경 불변. 일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은 바꾸지 않는다. 일시 변경 불변.
이게 바로 뭐라고? 영속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그 다음 조수나 자연의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뚝은 전부 다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제방. 이 표현이 잘못됐네. 막기 위한 설치된 거기 다시 반복됐네요. 설치된 그렇죠? 다시 반복이 돼가지고 그 위하여 다음에 설치된 이거 빼고 설치된 이런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방조제 방사 이게 다시 같은 말이 반복됐어 보니까. 그 다음 5번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할 때는 뭐라고 해서 공장용지인? 장. 공은 뭐예요? 공원이라고 했지 공원. 그 다음에 24번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목이 중복될 때는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간다. 이게 중복되는 것도 수평적 경합이 생기면 주지목 추종, 수직적 경합, 용도 경중 등으로 따라가는 건데 일단은 주지목 추종이 실정법상 이 세 가지가 지적에 관한 법령에 나와 있고 이거는 개별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목이 구분, 용도 지목주를 취하고 있다.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니까 그런 것이고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정식 명칭과 코드를 함께 등록하고 지적도 임야도 도면엔 부호만 기재한다 했어요. 그래서 부호만 쓸 때 원칙이 두 문자고 예외가 차문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 조성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 예정지 지목은 대로 하는 것은 주지목 추진 원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4번 틀린 거. 4번 틀렸네요. 자, 택지 조성 사업 공사 완료된 것은 뭐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관계 법령의 목적이 구속된다는 거예요. 4번 틀렸고요. 5번 박물관, 극장, 미술관, 민속촌, 동식물원 등의 영구적 건축물 유원지. 박물관, 극장, 미술관 어디에 들어가서? 박물관, 극장, 미술관 대에 들어 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용, 사무용, 점포 같은 거, 그 다음에 문화용 건축물, 이 문화용 건축물이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건 어디에 들어갔다? 대. 그래서 5번도 틀렸네. 4번, 5번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체크해 주시고 다음 26번 하나 보겠습니다. 공원으로 볼 수 없는 걸 찾으라. 여러분 공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돼야 공원입니다. 근데 공원에서 제외시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원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가지 조의해야 된다 했죠. 어떤 거?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이건 앞에 묘지가 핵심이야. 묘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상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국립공원 계룡산이 뭐냐? 그냥 공원이 아니고 임야입니다. 대부분 임야. 자연공원법상 공원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면 됩니다. 두 가지. 그래서 거기서 해당되는 거 묘지공원은 묘지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특히 29번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 28개 지목 중에서 잡종지를 조의해야 돼요. 잡종지. 여기 나열된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잡종지. 14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부지 지목이 뭐냐? 너무 막연하지? 막연하면 잡종지입니다. 막연하면 잡종지. 이거는 지리신 내용이 한번 그때 나왔던 거예요. 더 이상 따로 나올 것도 없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30번 보세요. 주차장에 대해서 예외 많이 나온다 해서요. 주차장은 주차에 필요한 전용 시설 갖췄거나 여기서 주차장에서 주차장 제외시키는 네 가지 꼭 암결하겠지. 제외된 거 어떤 거?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은 제외시킨다. 다만 부설주차장 중 주차장법 제19조 사항에 나온 주차 유발시설물 부지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시 주차장이 되는 것이다. 제외시키는 부설주차장은 주된 지목을 따라가니까 제외되는 거지만 인근에 있다는 건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차장이 되버려 다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번에 주차장 볼 수 있는 건 노상주차장 제외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부설주차장 제외되는 것이고 4번에 물류장, 5번에 야외전시장 제외되지만
2번처럼 상가 건물 부지 인근에 있는 독립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다시 뭐가 된다? 주차장이 된다. 이렇게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32번 문제 봅니다. 32번. 다음 지목 설정에 바르지 못한 걸 찾아봐라. 택지 조정사업. 아까 얘기했죠. 이건 뭐라고 했어? 예정진. 이거 사용목적 추정원칙에 따라 대가 된다 했지? 건물이 없어도 대가 되는 거예요. 사용목적 추정원칙에 따라. 영구적인 납골당. 납골당 어디로 갑니까? 묘지가 있지. 묘지가 따라. 묘지. 잡종지 아니면 묘지입니다. 과수류 집단재배지? 어디에요? 과수류가 집단적으로, 자생한다. 자생하면 의미해요. 여기서 과수원이 되려면, 이 과수원은 핵심적인 단어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재배를 해야 돼. 집단적으로. 그래서 과수류는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야 돼. 집단적이어야 돼. 재배를 해야 돼. 그래서 과수류가 아니면 전이나 임야로 가는 거예요. 집단이 아니면 이건 과수원이 될 수 없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 재배 반대말이면 자생한다. 저 계룡산에 가보니까 밤나무가 집단적으로 자생하고 있어. 그럼 뭐야? 임야지. 그래서 자생한다는 표현 때문에 과수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임야가 되고 용배수가 용해하자는 지역 연왕골 자생지 유지에 들어가서 연왕골을 재배하면은 답이지만 자생하면 유지입니다.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제조한다. 이건 공장용지가 돼. 즉 염전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염전은 천일지연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을 염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다 지목에 대한 계속 반복되는 건데 33번 보겠습니다. 자, 지목 9번은 옳은 걸 찾아라. 유술이완, 요트장, 간호장, 채용용지에서 제외시킨다. 여러분들 항상 이 요약집을 다시 계속 반복해서 보여야 돼. 채용용지. 예를 들어서 단서 107페이지 보면 107페이지 요약집 보세요. 거기 다 찾아보시면 읽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보면 거기 당구장 표시된 거 보세요. 제외시킨 것. 체육시설소 영속성과 동성 미흡한 정구장이나 골프장이나 실내 수영장이나 이게 영속성과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살림안의 야영장 토지는 제외한다는 단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채용용지에서 제외시키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그럼 과수류 집단 재배지니까 과수원이죠. 3번은 봉안시설, 이건 어디로 간다? 묘지로. 4번은 급유시설인데 이게 어디서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시켰지, 단서. 이건 어딜 보시냐면 주유소용지, 자 105페이지에 12번 주유소용지 보세요. 105페이지에 거기 뭐라고 하냐면 석유나 석유제품 등을 이걸 판매하기 위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 부지 등등 나왔는데 그 밑에 다만이라고 단서가 붙어있어.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나 송유시설 부지는 제외시켜라. 이건 그냥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단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유소용지에 제외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이것은 어디다? 임야입니다. 임야. 특히 임야에 들어간 7가지 암기해야 돼요. 임야. 103페이지에 보면 임야.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 7가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임야. 특히 황무지하고 모래땅 임야라는 걸 조심해. 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고 뭐라고? 임야. 모래땅은 저기 하천이 아니고 뭐라고? 임야. 알았어요? 거기 7가지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임야에 나열된 거. 하천 옆에 모래땅은 하천이지. 바닷가에 있는 건 산림의 연장선이라면 임야고. 알았어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땅은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어디나 최대 만주선 기준으로. 알았어요? 여기서 임야라 들어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어. 여기 태백산맥이야. 여기 동해안에 가니까 여기 하천이 있네. 여기 뭐가 있어요? 모래땅이 있네. 그럼 이게 최대 만주선 위에 있으면 이 모래땅은 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천변에 있으면 당연히 그건 하천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언급된 게 어디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임야에서 모래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산림에 붙어있는 모래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문에 나열된 걸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조문에 나열된 거. 그 다음 35번 하나 더 봅니다. 35번. 자,
틀린 거 산림 원야는 거의 다 나와 있네. 다시 35번 보시면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활땅, 벌땅, 습지, 황무지 이건 다 임야 7가지 꼭 기억해주고 그다음에 일정한 구역 내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형태가 갖춘 종합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이건 전부 다 어디? 체육용지에 들어갔어. 특히 승마장은 조심해야 된다 했죠. 경마장 때문에 경마장은 유원지입니다. 승마장 이것은 체육용지. 3번처럼 이런 택지 조성사업으로 공사 완료된 건축 예정지는 건축물 공사가 준공된 후 검사 끝난 후에만 대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했죠?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에 의하여 건물이 없어도 지목이 대가 되는 거야. 관계법령이 목적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 법령의 목적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틀린 것이고 제에서 온수, 약수, 서울이 용출된 용출구 이건 어디다? 광천지. 광천지. 그 다음에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 목적으로 건립된 교회, 사찰, 향교 부지는 이건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종교용지고 그 다음 일반 공중이 아닌 특정 집단 제일의식으로 건립된 사당 부지도 넓게 봐서 종교용지로 지목 설정한다는 거예요. 자, 요약집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약집 어디를 보시냐면 자 108페이지 펴보세요. 종교용지에 보면 일반 공중의 종교용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이건 예시입니다. 향교는 유교와 관련이 있어요. 이런 시설 부지는 종교용지인데 그 밑에 보면 자 두 번째 보세요. 재래의식 목적으로 건립된 사당이라 하더라도 종교용지 부대설로부와 허가된 사당이므로 종교용지 지목 설정하라. 이건 일반 공중이 종교의식을 거행하진 않아요. 특정 집단의 후손들만 재래의식을 거행하더라도 이건 뭐다? 종교용지다. 종교의 개념을 넓게 보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건데 아무나 들어가 제사 지내지 않고 김씨만 들어가 제사 지낸다. 이씨 후손만 지내한다. 그래도 종교용지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사당 부지도 종교용지로 지목 설정한다는 지리신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와서 자 최근에 나왔던 거 풀어보기로 하죠. 거기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문제.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축산업, 낙농으로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 지목은 목장용. 아까 목장용지 세 가지 조심하라고 했죠. 어떤 거?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 세 가지에 있는 건축물 부지는 양입되지 않아. 과수원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 대, 목장용지 주거용 건축물 부지 대,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대. 이 세 가지만 양입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양입돼 버립니다. 세 가지 지목 꼭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목장용지가 아니고 틀렸고 2번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고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는 뭐가 된다? 창고용지라고 따로 있어. 창고용지. 창고용지. 그 다음 제조를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와 같은 구역에는 의료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전부 다 공장용지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이건 뭐야? 답입니다. 답. 농지란 지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용배수를 위해서 일정 형태를 갖춘 인공적 수로 하면 어디로 간다? 인공적 수로. 그러면 국어. 국어와 하천이 차이점이 있다 했지? 국어,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목이지만 자주 나와요, 이것도. 국어는 이것은 인공적 수로이거나, 인공적인 수로이거나, 자연의 유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규모가 작다란 말이 나와요. 규모가 작다.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다. 자연 유수. 근데 이건 규모가 좀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여기는 제방, 요 제방이 독립적으로 분리됩니다. 여기는 뚝은 여기 하천에 국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큰 한강이 있다. 여기 뚝이 있어. 이거 뚝 한강. 이건 뭐야? 한강 하천이지. 이 뚝은 뭐야? 이건 제방이란 말이야. 제방. 근데 여기 우리 전원주택 하잖아. 이 뒤에 비가 오면 좀 옆으로 가라고 이렇게 인공적 수를 해놨는데 여기도 뭐야? 뚝이 있어. 뚝. 요 뚝은 제방입니까? 그냥 국어예요, 국어. 이런 내용이에요.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적 수로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국어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국어. 넘어가서 41번 문제 보세요. 41번 문제. 거기 앞에다 1, 2, 3, 4, 5 숫자를 붙이세요. 번호 1, 2, 3, 4.
앞에 1, 2 어떻게 기출문제를 따오다 보니까 이거 옮겨오는 과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튀어나온 쪽에다 1, 2, 3, 4, 5 붙이면 돼요. 틀린 거 찾아야겠죠. 1번 보세요. 학교 교사, 교사란 건물을 말합니다. 학교 건물을 이렇게 교사, 이 집사자예요. 집사. 건물. 학교 교사에 접속된 체육장, 운동장, 이건 전부 다 학교용지입니다. 근데 학교 시설에서 떨어진 건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물건을 보관, 저장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 이거는 창구용지로 간다 했죠. 시체육으로 매장된 토지나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묘지지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뭐가 된다 했지? 대가 된다 했지. 3번은 3번 틀렸죠. 4번 교통운수에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춰 이용된 토지. 궤도란 말이 나오면 철동지로 가야 돼. 철동지. 이건 잘못 인용했기 때문에 거기 양어장은 잘못된 거야. 원래 실제 문제는 철동지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도 지금 현재는 틀린 거예요. 기출문제는 이게 철동 제대로 돼 있어요. 5번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번식을 위해서 이용한 토지는 뭐다? 양어장. 이건 맞아요. 그래서 현재 41번 문제는 3번과 4번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요약집 뒤에 보면 제가 작년 기출문제는 하나 실어놨어요. 어딜 보시냐면 작년 기출문 정확한 표현을 다 썼으니까 한번 보시면 자 162페이지 요약집 42번 문제를 보세요. 이게 작년 기출문제 그대로 옮겨놓은 거 이렇게 써야 돼요. 거기 보면 4번 질문 보세요. 이거 그대로 철동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잘못 인용돼서 거기 양어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건 3번만 여기는 틀린 건데 이게 27회 기출문제인데 표현이 옮겨오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와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현재 그 상태에서는 3번, 4번이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가볍게 단편적으로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는 거 이런 건 43번이나 44번 보세요. 43번 다음 중 잡종지로만 나열된 거. 이 잡종지는 여기에 나열된 거 다 알아야 돼요. 요약집에. 자 한번 보세요. 잡종지 요약집에 가보면 자 어딜 보시냐면 109페이지 보세요. 잡종지. 거기 보면 갈대밭, 시리에 물걸 쌓아두는 야적장, 돌을 캐내는 채석장, 흙을 파낸 채토장, 야외시장, 비행장. 여기 비행장이 자주 나왔어. 마을의 공동 우물 이런 건 잡종지다.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변전소나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오물처리장, 잡종지다.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 이게 여백이 있고 거기 단서가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면 제외시킨다는 이런 영속성의 원칙을 나타내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나열된 건 전부 다 기존에 기출됐던 질의신 내용 중에서 자 분유종말 처리시설 부지 잡종지, 우연물 이동탱크 저장시설 부지 잡종지, 자 농어촌 휴양지 내 야영장 잡종지, 그 다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농지 전용허가 받아 설치한 시설 부지 잡종지. 아까 기출문제 봤었죠?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43번 문제 잡종지로만 나열된 걸 찾아라. 납골 땅 뭐야? 묘지지. 사찰 종교용지죠. 골프장 뭐가 돼? 체육용지죠. 그다음에 야외시장, 비행장, 도축장 2번은 다 잡종지 봤죠. 낚시터 이거 뭐야? 유원지. 민속촌 유원지. 어린이 놀이터 유원지에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 공원은 공원이지만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건 뭐야? 승마장, 체육용지입니다. 경마장은 어디라고 했어? 유원지. 고분, 기념물 이런 건 뭐 사적지에 들어갔겠죠? 향균 어디에 들어가 있어 아까? 종교용지. 종교용지. 향균 뭐 관련이다 했지? 유교. 그래서 그 말이 44번 똑같은 건 같이 보세요. 43, 4번 같이 묶어서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목 관련된 건데 28개 지목이 보면은 지목 표기 방법 문제나 이건 조금 이따 지적구문 또 나와. 그림으로 그려놓고 거기 예를 들어 15번지 원이다. 이게 지목이 뭐냐? 유원지다. 17번지 창이다. 지목이 뭐냐? 창구용지다. 이런 건 또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이 이제 뭐냐? 경계하고 면적입니다. 경계하고 면적. 경계 면적. 경계와 면적. 이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힘들죠? 이게 지적은